자, 봅시다. 여러분 혹시 6번 문제는 어떻게 푸셨습니까?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시려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루트 안에 적혀 있는 숫자가 뭐가 되셔야 되죠? 얘가 제곱수가 되셔야 근이 정수가 되든 말든 하겠죠. 물론 이게 제곱수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정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간 최소 필요 조건이죠. 해서 판별식이 제곱수다를 한번 해보시면 A 값이 몇 개 나오고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가 진짜 어려웠다고 느끼는 게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출제하는 게 시험에 맞겠지만은 쉬운 문제가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9번 문제는요. 9번 문제 잘 푸셨습니까? 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려면 얘네 둘을 뭐 하셔야 돼요? 같다라고 하셔야 교점을 찾으실 수 있겠죠? 정리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풀어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이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문제를 보시면 교점의 각각 x좌표를 뭐라고 하래? x1, x2라고 하래. 그럼 얘네가 x1, x2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시면 두 근의 합 x1과 x2를 더한 건 몇이 되고 4가 되고 두 근의 곱 x1과 x2를 곱한 건 뭐가 되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그럼 y좌표는 여러분 지금 교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잡혀 있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 y좌표 구할 때 새로운 문자 잡는 것보다는 뭐가 더 편해요? 함수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편하죠? 지금 함수 어차피 교점이니까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거든. 누구한테 대입할래? 저라면 여기 대입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좌표가 2x1, 플러스 k 이렇게 좌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x2, 2x2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만 이거를 y1, 이거를 y2라고 부를 뿐인 거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y1 곱하기 y2라고 하는 건 얘 y좌표 두 개 곱한 거니까 2x1 더하기 k랑 2x2 더하기 k 이렇게 곱해서 전개하라는 거죠. 전개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4 x1, x2 플러스 2k에 x1 더하기 x2 마지막으로 k제곱 이렇게 떨어집니다. 요게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4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x1 더하기 x2나 x1 곱하기 x2나 여기다가 아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놨던 거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푸시고 k 값을 구하실 수가 있다리. 싫은데요? 왜요? 네, 이따 수업 끝나고 오세요. 물론 여러분 절차 잔다고 해서 수정을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가 잘 체크했는지 보겠다는 거죠. 네.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시다가 13번 문제 보십시오.
13번 문제 여러분 보통 이런 거 나오면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풀죠.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이거를 잠깐 여러분 적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다시 곧 지울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 계산을 해가지고 t값을 이렇게 계산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t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t값 두 개 답에 적어요? 이게 답이야? 아니지. 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니까? 우린 뭘 찾는 거야? 아니야. 그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서 이 나온 이게 답이 아니라고. 왜? 우리는 x값 찾는 거잖아. 그럼 t에다가 다시 x값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t에다가 다시 x값을 집어넣으면 x제곱이 요 숫자가 되고 그럼 요걸 통해서 저희가 x값을 다시 찾아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러분 방금 t값이 1과 4가 나왔다고 치면 x제곱이 1이니까 x는 몇 나와요? 뿔마 1. x제곱이 4니까 x는 몇 나와요? 뿔마 4,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이제 t 치환하는 건 필요 없는 얘기고 요걸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식을 풀어서 x제곱에 대한 값이 두 개가 나왔다면 아니다 치환하자. 이륙허가 적어도 되겠다. 자, x제곱 값이 두 개가 나왔다면 여기서 여러분 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알파, 델타, 베타, 감마. 근데 우리 방금 들었던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만약에 1과 3이야. 그럼 여러분 근이 몇이랑 몇 나와? 뿔마 1과 뿔마 루트 3이 나오지? 제가 옛날에 보기차식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기차식의 모든 근은 부호가 반대인 애를 같이 근으로 가져요.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다가 크기 순으로 나열했잖아.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루트 3 순으로 커져갈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얘가 항상 부호 반대인 근을 두 개 가지기 때문에 항상 0에 대해서 대칭되는 근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문제 봐봐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누구랑 누가 같은 친구한테서 나오는 거냐면 알파와 델타가 서로 같은 근한테서 나오는 거죠. 베타랑 감마가 같은 근한테서 나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근을 보고 위에 있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추측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x가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가지잖아? 그럼 얘 x제곱은 누구를 근으로 가졌겠어? 당연히 3을 가졌겠지. 이거 어떻게 알아? 얘랑 곱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위에 거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알파랑 델타를 근으로 가졌잖아? 그럼 여기 있는 위에는 어떤 숫자가 있냐면 알파랑 델타를 곱하신 다음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타랑 감마를 근으로 갖기 위해서는 베타랑 감마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애를 근으로 가져야 해요. 우리가 평소에 위에서부터 쭉쭉 해나왔던 걸 거꾸로 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셔야 밑에 있는 4개의 근이 알파, 델타, 베타, 감마 이렇게 4개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거기 문제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알파, 델타 플러스 베타, 감마가 몇이래? 마이너스 20이라고 적혀 있지? 그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죠. 이때 우리 이 식을 뭐라고 부를래요?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t값의 두 근의 합을 구하면 2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봐. 두 근의 합이 몇이니? 두 근의 합이 몇이에요?
2A 플러스 16이죠? 그게 20 된다고요. 그래서 A는 2 적어주시면 돼요. 처음 보시면 좀 까다롭죠? 그리고 14번. 그래, 14번 잘 풀었다. 그래, 14번을 잘 풀고 나면 거기 문제에 식이 없어야 돼. 14번을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14번 문제 들어봐. 절대값 fx와 gx를 더한 게 0이 됐다는 얘기는 절대값 fx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얘와 gx의 교점을 찾는 거지. 얘랑 얘.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지금부터 제 말 들어봐. 절대값 fx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우리 최근에도 이런 거 많이 했는데 함수 전체에 절대값 붙이면 뭐 하라 그랬어? 접어 올리라 그랬지.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접어 올린 애를 반대로 다시 뒤집어서 내리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거기 그림 그려봐요. 절대값 f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접어 올린 애를 다시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슨 모양? 그쵸? fx가 직선이잖아. 접어 올리면 무슨 모양이야? V자 이렇게 되죠? 와우. 이렇게 V자 되죠? 그걸 다시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CO자 되는 거죠? 여러분 그 CO자 모양의 얘가요 2차 함수 gx랑 만나는 점을 콕콕 찍어 보실래요? 그림 그려서? 찍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죠? 누굴 것 같아요? 하나는 4죠? 맞습니까? 나머지 하나는 12일 거라는 거 느낌 들어? 왜 느낌이 들어? gx가 어디에 대해서? 8에 대해서 대칭되는 함수고 이 CO자도 결국에 8에 대해서 대칭되잖아. 그럼 얘네를 두 개를 이렇게 겹쳤을 때 요 점과 요 점은 결국 8에 대해서 대칭되는 두 점이죠. 4라는 게 8보다 4 작잖아. 그럼 나머지 얘는 8보다 4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니까 왜 쉽다고 했는지 알 것도 같다. 여러분 푸신 구선문이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번 우리 거 푸는 구선문에는 제 기억에 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놈들이 말하는 걔네들은 구선문을 한 3종류 정도를 풀어서 옛날 구선문에는 이 문제가 들어있어서 진 풀었던 문제라 하여간 학생들은 자기가 풀었던 거 나오면 쉽네? 다 이런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어려운데. 15번 문제 보게 돼요. 15번 문제도 유명한 문제인데 혹시 15번 문제 제가 이런 말 했는데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뭐 된다고? 인수분해 된다고. 혹시 인수분해까지는 해봤니? 난 그 정도로 소박하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봤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와요? x 플러스 2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2a x 플러스 4a는 0 이렇게 나오지?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을 몇 개 가지니? 3개 가지지? 그 중에 눈에 하나 보여요? 누구 눈에 보여요? 마이너스 2는 눈에 하나 보이죠?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근의 특징을 우리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 같이?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은 서로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고 둘 다 정수여야 하고 둘 다 마이너스 2는 아니어야 하지. 여기까지 기억나니? 그러면 제가 만약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잡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죠. 두근의 합도 해볼 거고 나중에 두근의 곱도 할 건데 뭘 먼저 하고 싶어요? 곱이 쉬워 보이죠? 그쵸? 알파랑 베타 곱하면 몇 돼야 돼? 4 돼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알파랑 베타는 서로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고 둘 다 뭐 해야 돼? 정수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정수 2개 곱해서 4 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죠. 몇 있어요? 4 곱하기 1이나 아니면 이 2는 둘이 같으니까 안 되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나 뭐 자리 바꾸는 거 있는데 자리 바꾸는 건 어차피 A, B에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 2개 정도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둘이 똑같으니까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두근의 합을 한번 해볼게. 자, 두근의 합을 보시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근의 합을 찾아보면 A분의 2A-2B가 두근의 합이 되겠지? 두근의 합? 근데 만약에 두근이 4랑 1이면 두근의 합이 몇이야? 5고 두근이 만약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면 두근의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그럼 양변에 A 곱해보시면 2A-2B는 5A 아니면 마이너스 5A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먼저 5A부터 보세요. 자, 요거 살짝 가리고 요거 넘기면 3A는 마이너스 2B 요 정도씩 구하실 수 있겠죠? 아하. 만약에 얘 가리면 B는 2B는 7A죠? 7A는 2B죠? 문제에서 A랑 B도 정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 순서상 세주면 되는데 저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데 니들도 보이나 봐봐. 여기 왼쪽에 있는 얘는 3의 배수지. 그럼 얘도 3의 배수란 얘기지. 똑같은 숫자니까. 그럼 얘가 3의 배수 되려면 B가 3의 배수지. 자, B는 3의 배수야. 반대로 여기는 2의 배수지. 그럼 A는 몇 넣어야 돼? 2의 배수 넣어야 되죠? 그래서 A랑 B에 이런 숫자들을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A에다가 2의 배수 2를 넣잖아요. 그럼 얘가 6이 되니까 B는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B는 3 이런 게 되는 거죠. 내가 A에다가 2의 배수 4를 넣으면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마이너스 4 넣으면 그냥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능한 것들 세시는 건데 딱 봐도 보통 누가 숫자가 더 커요? B가 더 큰 숫자가 들어가죠. 그럼 A랑 B가 둘 다 절대값 70 이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B를 먼저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가능한 B가 뭐 있을까요? 70보다 절대값 작은 3의 배수. 마이너스 69까지 들어가겠죠? 그리고 당연히 부호 반대인 플러스 69도 가지겠죠? 물론 그때 A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개수만 세는 거니까. 몇 개? 23개에 2개씩 있으니까 46개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7A가 2B가 되시려면 A에는 반드시 2의 배수, B에는 7의 배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7의 배수가 먼저 커져요. 그러니까 7의 배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70보다 작거나 같은 7의 배수 몇 개 있을까? 70이니까 10개죠? 근데 부호 반대로 되는 거 곱하기 2개씩 있으니까 20개. 예를 들어 A에다가 2 넣으면 B가 7 나오고 A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7 나오거든. 해서 이런 식으로 7부터 해서 70까지 10개인데 두 줄 있는 거죠. 해서 총 몇 개? 66개. 이 문제는 원래 문제가 A가 절대값 50보다 작고 B도 50보다 작고 나갔거든. 거기서 숫자는 안 건드렸네. 그대로 문제 냈어요. 제가 왜 시험지가 어렵다고 느꼈냐면 보통 단답형 16번이나 17번 정도는 눈으로만 보고도 암산이 가능할 정도로 쉬운 문제들을 보통 내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모의고사가 30문제를 보는데 이건 22문제잖아. 그럼 8개가 빠졌을 거 아니야. 뭐가 빠졌나 하고 보면 쉬운 거 8개를 다 빼버린 느낌이에요. 하가 없이 중부터 시작해서 상까지 올라가는 시험지라는 느낌이 좀 들고 18번 문제 보십시오. 자, 18번 문제 윗줄 풀어보시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밑에 줄 인수분해 보시면 x가 몇보다 크고 4a-4보다 크고 몇보다 작고 4a 플러스 4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 되게 쉬운데요. 아, 쉽다? 아니, 어려워요. 뭔 말한 거야, 내가. 이제 이걸 그림에 그려볼 거야. 근데 내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다가 0을 찍고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를 내가 그림에 넣을 건데 거기 문제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 a는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지. 거기 맨 끝에 적혀 있잖아, 괄호 안에. 그거 양변 제곱 한번 해봐. a제곱은 몇과 몇 사이에 있어? a제곱도 0과 1 사이에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 1이 존재한다면 a제곱은 실제로 한 요 정도에 존재하시는 거겠죠? a제곱은? 이렇게 가는 게 첫 번째 줄을 그려놓은 거야. 네? 이제 두 번째 줄을 그릴 건데 요 두 번째 줄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니까 요렇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해서 공통 범위 안에 있는 정수 개수 세주는 거거든요. 요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의 약간 노련함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위는요, 내가 4a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딱 잡잖아? 그럼 그 4a에서부터 몇만큼 떨어지고 몇만큼 떨어진 데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4a에서 4만큼 떨어지고 4만큼 떨어진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구간의 폭 너비가 몇이 돼? 너비가 8이 되죠. 이게 너비가 자연수면 이런 것들이 재밌습니다. 제가 더 쉬운 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거 어려운 걸로 하면 헷갈리니까.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라고 치자. 내가 구간의 너비가 3인 구간을 한번 잡아볼게. 이러면 3이니? 왜 3이 아니야? 3 맞잖아. 이러면 너비가 3이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가 빌동그라미면 이 구간 안에 정수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지? 구간의 너비가 3인 걸로 잡았을 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으면 이거 구간의 넓이 3 맞니? 이것도 3 맞아? 근데 얘는 이 안에 정수 몇 개 들어가? 얘는 이 안에 정수 3개 들어가지. 어머, 똑같이 구간의 너비가 3짜리를 잡았는데 왜 어떨 때는 정수가 2개만 들어가고 어떨 땐 3개 들어가? 맞아. 정수부터 정수까지 할 때는 2개만 들어가고 정수가 아닌 데부터 정수가 아닌 데까지 가잖아? 그럼 그 안에 정수가 3개 들어가. 여러분 나중에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성질 중에 하나거든. 그럼 내가 구간의 너비를 8로 잡으면 정수부터 정수일 때까지는 이 안에 몇 개 정수가? 이때는 7개. 정수가 아닌 데부터 정수 아닌 데까지 하시면 이때는 8개가 된다는 거지. 그럼 저거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어차피 공통범위니까 제가 이 안에 있는 정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 안에 있는 정수 개수 셀 때 보시면 만약에 내가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마3, 마2, 마1, 0까지 세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공통범위 있는 정수가 1이니까 1, 2, 3 이렇게 세지겠죠.
사실 그래서 공통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다 이어지는 정수들만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마3, 마2, 마1,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7개 들어가려면 요 끝과 요 끝이 반드시 어디에 있었냐면 정수에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요 끝과 요 끝이 정수가 아닌 곳으로 가잖아. 얘랑 얘가 정수가 아닌 곳에서 시작해서 정수가 아닌 곳으로 끝나면 요 안에 정수가 반드시 몇 개 들어가? 8개 들어가시게 바뀝니다. 즉 얘네들은 다 정수만 들어가셔야 돼요. 됐네요? 됐나? 그럼 얘네가 다 정수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정수여야 돼요? 4A도 정수가 들어가셔야 되죠? 그죠? 근데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A 범위에다가 양변에 4를 곱하시면 4A는 몇과 몇 사이야? 4A는 0과 4 사이죠? 그 사이에 있는 4A가 정수래요. 그럼 이거 뭐 가능해? 0,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 1, 2, 3, 4죠? 그러므로 양변 4로 나누시면 A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4개가 답입니다. 요거 다 더하시면 답이에요. 이 문제는 제 설명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이해가 빡 하고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문제 분석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다시 풀어보셔야 되고 한 몇 번은 곱씹어 보셔야 맛이 좀 날 겁니다. 얘는 그냥 먹으면 맛이 좀 없어요. 저게 뭔 소리야 싶을 뿐이지. 나름 해설지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풀어놨거든요. 저 정도면. 20번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 보시니까 앞에 나나장이 열심히 이거 원 그려가지고 돌려 제끼고 있던데 기특하게 넣어요. 이것도 저희 반에서 근용이가 제일 잘하거든요. 몇 파이? 몇 파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좌표 찍어서 몇 파이? 이 안에는 전부 다 있어요. 쟤 뭔 소리야, 뭔 소리가 있는 거예요? 6분의 1 파이죠? 그럼 여러분 이 복소수를 3번 제곱하면 이 6분의 1 파이를 몇 번? 얘를 3번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몇 파이가 됩니까? 2분의 1 파이가 되죠? 그러므로 이 복소수의 세제곱은 2분의 1 파이만큼 돌린다라는 의미죠. 그럼 여러분 거기 F라는 식을 봐요. F에는 얘를 몇 번 제곱한대 여기 적혀 있을 텐데 얘를 몇 번 제곱한대? 얘를 n번 제곱한다, 그죠? 근데 얘가 지금 2분의 파이를 뜻하는 거라며. 그럼 얘는 2분의 파이만큼 n번 돌리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얘는 이 친구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얘가 몇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 파이 6분의 11 파이나 같은 말이죠? 그거 3번 돌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걸 n번 돌리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 그림이 어떻게 되시냐면 나눌 필요도 없고 자 시작할게. n에 1 넣으면 2분의 1 파이 한 번, 2분의 마이너스 1 파이 한 번 해서 이 두 개 복소수 더하시는 거고요. n에 2 넣으면 빰 2번 가서 이 두 개의 숫자 더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얘가 F1은요. 빰 가면 이 숫자 몇이야? 0,1. 이 숫자 몇이야? I. 이 숫자 몇이야? 마이너스 I 더하면 0 이렇게 되고 F2는요.
빰빰 가면 요 숫자 몇이야? 마이너스 1. 요 숫자 몇이야?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F3은요? 빰빰빰 요렇게 가시겠죠? 요 숫자 몇이야? i고 여기는 마이너스 i니까 다시 더하면 0 되겠죠? 이제 안 해줄 건데 F4는 얘는 그냥 2겠죠? 그 뒤로 계속 돌아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사실 04, 04, 04, 04, 04, 04, 04만 계속 더하는 겁니다. 04, 04만. 04, 04, 04, 04. 이런 식으로 몇 개 더하는 거죠? 44개 더하는 거죠? 그럼 4가 몇 개? 22개. 그러므로 정답은 88 적으시면 돼요. 당연히 이렇게 푸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푸실 필요 없어요. 님들아. 당연히 이렇게 푸실 필요 없어요. 학교 시험에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학교 시험에 어떻게 푸셔야 돼? 자, 여기까지 적어놓고 이거 진짜로 세제곱 해봐. 이거 진짜로 세제곱 해봐. 뭐 돼? 이거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인 거죠? 1부터 쫙 집어넣고 쭉 적어. 그 다음에 규칙성 느끼시면 돼요. 신성한 옙. 아멘. 뭐라 그랬지? 길었는데? 베드로 가시니요. 베드로 가시니 원래 카시니? 베드로가 있는데 원래 카시니어라는 사람이 말려고 뭘? 몰라 베드로 씨. 세례나 어렸을 때 가면 유아 세례를 받는 경우는 그렇고요. 보통 세례를 받을 때 받죠. 나는 워낙 어릴 때라 우리 엄마가 정해줬거든. 옛날 그 시절만 해도 어떻게 정했냐면 내 생일 근처에 있는 것 중에 고르는 거였어. 그 세례명마다 날짜가 있어요. 그 성직자 생일인가 죽은 날짜가 뭐 하여튼 그래. 그거 근처로 골랐는데 요새 애들 보면 물론 요새 성당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손수 끓이고 감자칩 있잖아요. 감자 야 너 그거 타종 너 그거 신성 모독이야. 감자칩이라니. 뭐 어때요? 그거 나름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희생해서 몸을 나눠줬다 해서 주님의 몸을 같이 나눠 몸에 모시는 약간 그런 성스러운 행위인데 감자칩이라니. 굳이 먹어보면 뻥튀기 쪽에 좀 더 가까워. 감자칩보다는. 밀가루 세례 받아요. 다니다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상상만인데 세례 받았다는 얘기 드물게 끝나고 간식 주는데 따라가면 진짜 화나가 없어요. 아무리 가지고 성당도 문상도 그렇게 나왔어요. 천주교가 왜 천주교인지 알아? 왜 천주교인지 알아? 미사 볼 때 맨날 헌금을 1,000원만 내서 천주교라는 설이 있어. 농담 아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진실인 게 더 웃긴 거야. 되게 제가 나 풀이해야 돼. 지금 영상 찍는데 말 걸지 마.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약간 제가 수능 스타일로 풀어드릴게요. 수능 스타일로 풀어보자. 봐봐, 수능 스타일로 푼다. 여러분, 이 부등식을 풀면 몇부터 몇까지 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은 작작큰큰으로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면 얘가 등호가 없으니까 얘도 등호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 거기 나온 것 중에 등호가 없는 쪽에 있는 숫자가 몇이야? 2랑 10인 거죠. 제 말이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풀면 얘는 2랑 10 같은 게 근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아니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여러분 부등식을 풀어서 나오는 요 범위의 끝값 경계값은요. 사실 부등식 말고 뭘로 푸는 게 더 간단하냐면 방정식으로 풀면 근이 딱 2랑 1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부등식으로 안 볼 겁니다. 자, AX랑 FX랑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우잖아요. 부등식 말고 방정식. 이걸 세우면 근이 몇이랑 몇이 나온다는 거야? 2랑 10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내가 이걸 왼쪽으로 넘겨서 fx-ax는 0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얘가 누구랑 누구를 근으로 가진다는 거야? 2랑 10을 근으로 가지는 거지. 그럼 얘가 2랑 10을 근으로 가지려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2랑 10을 근으로 가지겠어? x-2 곱하기 x-10으로 인수분해돼야 2랑 10을 근으로 가지겠지? 다만 이렇게 적으시면 틀려. 앞에 뭐 달아줘? 계속 k 달아줘. a 있잖아 저기. 됐어? 그럼 한 번만 똑같이 해볼게. 야 그럼 만약에 fx-a 플러스 1x라고 하는 애는 누구를 근으로 가지겠니? 자, 이 식 봐봐. 얘는 등호 있잖아.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답에서 등호 있는 쪽에 붙어 있는 숫자 봐봐. 누구랑 누구야? 4랑 5를 근으로 가지겠죠? 그러므로 얘는 인수분해 해보시면 x-4랑 x-5를 근으로 가지겠죠? 그런데 조금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식과 이 식은 2차 항의 개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같아요? 저거 배경 어차피 이 1차식은 2차 항계수에 영향을 못 주죠. 그럼 2차 항계수는 얘 거 그대로 따라가겠죠. 둘이 같은 식이랑 똑같겠죠? 그럼 얘도 K 달아줘요. 전기 한번 해볼게요. 자, K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 자, 얘도 K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한번 빼볼게. 여기서 얘 빼면 fx 어떻게 돼? 날라가지. 여기서 얘 빼면 혹시 뭐만 남는지 알아? x만 남거든. 그럼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얘 빼볼게. 여기서 얘 빼면 x제곱은 똑같아서 날아가는 거 알아? 여기서 얘 빼면 20도 똑같은 거 날아가는 거 알아? 몇만 남아 그럼? 마이너스 3kx만 남지? 그럼 k가 몇이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마이너스 3kx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적어드릴게요. k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까지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애들이 뭘 못하냐면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나 이제 a만 찾으면 요거 넘겨서 fx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쉽게도 문제 끝날 때까지 a를 구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a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첫 번째 식 볼래?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자, 양변에 1 대입할게요. 그럼 f1-a는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1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1 대입하면 이거 1 대입하면 9죠? 9에다가 저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응? 아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아, 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저 물결식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럼 f-1 플러스 a는 이렇게 될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21에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나?
두식 더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날아가면서 니네 구하고 싶은 것만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14가 정답입니다. (22번) 물론 조금씩 다 복잡했지만 22번이 제일 복잡하단다 얘들아. 22번 문제 한 번만 보자. 22번에 fx식이 절대값 5x제곱 마이너스 2tx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 저 함수 그래프 그리실 수 있겠어요?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겠어요? 그려보셨나요? 이 정도까지 바꿔보셨나요? 꼭지점이 5분의 1t, 마이너스 5분의 1t 제곱이죠? 그럼 요거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꼼꼼하게 좌표 몇 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5분의 2t 되고 얘는 5분의 1t 되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얘 높이가 접어 올렸으니까 얘를 접어 올렸으니까 플러스 5분의 1t 제곱이겠죠? 이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값이 몇일 것 같아요? 여기 값이 몇일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눈으로 계산 안 될 텐데 이거 되게 더럽게 나오는데 루트 들어가고
5분의 t 플러스 1. 오, 너 계산 잘한다. 그 1. 알아. t를 그래서 살짝 내려 적은 건데. 이렇게. 계산 잘한다. 근데 우리가 이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냐면 0부터 1까지만 그리거든요. 자, 제가 시뮬레이션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함수는 t값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를 들어 t값이 작으면 요렇게 가다가 t값이 점점 커지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점점 이렇게 크게 가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점점 요 언덕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이 0은 고정돼 있고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요 언덕이 점점 이렇게 옆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제가 1까지만 그리면 사실은 1은 가만히 있고 언덕이 자라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체감상 비율의 편리성을 위해서 1이 움직인다고 느끼셔도 좋아요. 내가 만약에 1이 여기까지 있잖아? 그럼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는 거죠.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죠.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좀 볼게요. 저희는 어차피 최대값만 찾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이 5분의 1t보다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1이 요쯤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한 요쯤까지만 그리시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죠? 여기 함수에다가 몇 대입한 거? 1 대입한 게 최대값이지? 그럼 여기 함수에다가 1 대입하시면 돼요.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t는 2t-5가 되겠죠? 왜 부호가 반대요? 접어 올린 부분이잖아. 접어 올린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시고 부 반대로 꺼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이라는 숫자가 5분의 1t보다 커져. 그러니까 여기보단 1이 더 오른쪽에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사이는 물론이고 요 사이까지 있을 때는 어차피 1이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최대값은 항상 누구야? 얘가 제일 높은 값이죠. 그래서 얘가 1이 어디까지 올 때? 5분의 1 플러스 루트 2t까지 올 때는 이때는 gt가 누가 된다? 이때는 gt가 5분의 1t제곱이 된다. 이게 제일 높은 거다. 꼭지점 y좌표가 제일 높은 거다. 마지막으로 1이 얘보다 커지잖아요? 그럼 1이 여기보다 더 커지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죠? 그럼 가장 높은 값이 다시 t가 다시 1이 됩니다. 그래서 gt는 요 함수에다가 1 대입하면 몇 나오니? 마이너스 2t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범위에 맞게 그리시면 되는데 범위 정리만 해드릴게요. 요거 양변에 5 곱하면 아니다. 양변에 5 곱하면 t가 몇보다 클 때? 5보다 클 때. 그럼 요거 양변에 이렇게 5 곱하면 t가 몇보다 작을 때? t가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죠? 요거 양변 역수 곱해가지고 잘 예쁘게 정리하면 5루트 2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시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5루트 2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구간을 3개로 끊을 거예요. 하나는 t가 5인 곳으로 끊을 거고 하나는 t가 5루트 2 마이너스 5인 곳으로 끊을 겁니다. 그럼 t가 5보다 큰 쪽에는 누굴 그려? 직선을 그리는 거야. 기울기 2짜리인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와 요거 사이, 요 사이 구간에는 어떻게?
2차 함수 그리는 거죠? 근데 2차 함수 그려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어져서.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얘보다 더 작은 쪽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1차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그래프가 GT의 그래프가 돼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GT의 최소값 물었죠? GT의 최소값이 누구야? 여기가 최소값이겠지? 그러므로 직선에다 대입하셔도 되고 2차 함수에다 대입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 직선에다가 요 숫자를 대입하시면 나와요. 직선에다가 요 숫자 대입해 보시면 최소값은 15 마이너스 10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m 곱하기 n은 15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저희 시간이 15분 정도 아... 22번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가? 풀만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좀 남아서 뭘 더 해보면 좋을까? 12번 해볼까? (11번에) 답이 4번이야. 3번이라는데? (12번) 문제 보시면 이 P점 계산할 때 누가 이런 거 B 씁니까? B 안 쓰죠? 어떻게 해요? A를 함수식에다가 대입하죠? 그럼 함수식에다가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은 거니까 B가 얘인 거죠? B가 얘. 그럼 우리 앞으로 B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를 적기로 해요. B 대신에. 그럼 거기 문제에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2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 B 대신에 얘를 대신 넣기로 해요. 이거 최소값 구하는 거죠. 다 적으세요. 다만 거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P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한대? A에서 C까지 움직인대. 그럼 그때 X좌표인 요 A의 범위는 A는 몇과 몇 사이라는 거니? 0부터 그게 5인가? 네, 고마워. 그게 5인가 5까지라는 거지. 해서 이 그래프 그리고 요 범위 내로 자르고 최소값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값이 이거 최대값이 10 아니에요? 0부터 5까지니까 한 요쯤부터 한 요쯤까지거든요. 그러면 5, 최소값 1이고 최대값 10이네요.
10번? 그래, 10번 해야겠지? 10번 어려운 문제인데. 아니야,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편들어주지 않아야겠어. 10번. 10번 개 쉽지. 사람이 좀 극단적이죠. 10번? 아, 10번? 초등학생도 맞추는. 아야, 선 넘을 뻔했는데. 자, 10번 같은 문제의 항상 출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전체 삼각형 넓이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거꾸로 누가? 얘네 둘이 작아진다는 뜻과 같죠? 왜냐하면 얘네 둘 넓이 구하는 게 더 쉬워서 그래요. 얘네 둘 넓이가. 문제에서 그때 변 BQ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제가 웬만하면 얘 X 미지수로 잡고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색칠한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이랑 닮음이죠. 그럼 이거 특수각이니까 여기 길이가 몇? 루트 3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길이는 몇? 여기 길이는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길이는 몇? 1-2x 이렇게 되는 거잖아. AB 길이가 1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는 1-2x에다가 루트 3 곱하시면 되는 거죠. 잠깐만. 이거는 그냥 색칠한 거 말고 그냥 사각형 구하는 게 더 쉬울지도. 사각형 구하는 게 더 쉬울지도. 왜냐면 얘가 이거면 얘 몇이니? 2-4x인 거 보니? 그리고 여기 전체가 1이면 여기 전체는 몇이니? 2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x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사각형이 더 깔끔한 것 같다. 그냥 사각형을 할게. 이렇게 하면 그냥 공식 써서 하면 돼. 자, 넓이 구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루트 3x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시면 4-5x 이 녀석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그럼 또 어디 촌놈같이 이거 가서 전개하지 마라.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이거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위. 위로 블록하죠? 위로 블록하죠? 근데 인수분해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뭘 알기가 쉬워? 절편 알기가 쉬워. 그지? 절편이 어디야? 0하고 5분의 4가 절편이죠? 그럼 가장 높은 이거 어디 있겠어? 5분의 2일 때 가장 높겠지? 여러분은 그러므로 x가 몇일 때? 5분의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요. 여기다 5분의 2 대입하시면 나옵니다. 5분의 2 대입해볼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니까 2니까 빰빰빰빰 하면 5분의 2 루트 3. 예. 어? x절편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 y에 0 넣어서 구하거든. 근데 y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내가 0을 이렇게 딱 넣잖아. 2차 방정식으로 바뀌지. 근이 몇이랑 몇이야? 그래,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럼 얘 만약에 옆에 는영이 있었다 치고 근이 몇이에요? 0이랑 5분의 4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요 숫자들을 0 만드는 값.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시겠네요. 선생님, 17번에 범위는 바꾸는데 개수를 어떻게 해요?
7번 문제 보시면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잖아. 적어도. 적어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풀어 일반적으로? 반대를 풀지? 적어도 하나가 실근 가진다는 것은 거기 첫 번째 1번식이 실근을 가져도 되고 2번식이 실근을 가져도 되고 둘 다 실근을 가져도 되는 거지. 그쵸?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 판별식을 써보면 범위가 1번식이 실근을 갖는 범위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아마 2번식이 실근을 가질 범위가 있을 거야. 그럼 답은 뭐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답이야? 아니지. 하나만 실근 가져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인 거지. 그 안에 있는 정수 세주시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은 1번은 실근이 가질까 안 가질까? 2번은? 안 가지겠지? 근데 그 말은 적어도 하나는 실근 가진다에 만족해 안 해? 하죠? 그러므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거 전체 스피디하게 빨리 판별식 계산 좀. 4인가 본데요? 아니네 8이네요.